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순방해 하마스 보복 공격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전을 막으려는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9월 미 소매 판매가 0.7% 증가하는 호송적을 기록해 불경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1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라이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자동차 도둑이 5년 만에 두세 배나 급증했으나 체포는 거의 못해 10건당 1건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 이탈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의 하원의장 선출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부터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을 전격 순방해 하마스 보복 공격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막는 데 총력 외교를 펼치고 나서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가자 지구에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출입구 오픈과 지원 물자 공급을 독려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작전에는 강하게 제동을 걸어 확전을 막으려 시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18일 전격 방문한 후에 요르단으로 이동해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상들과 확전 방지책을 논의하는 긴박한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에게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분쇄를 전폭 지원할 것임을 거듭 확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폭격을 자제하고 북부에서 대피해온 주민들에게 식수와 식량, 연료 등을 다시 공급해 인도적 재앙을 막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전개하더라도 점령하려는 목표를 추구할 경우 장기적인 시가전 등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확전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가자지구 점령에는 강력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 요르단으로 이동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LCC 이집트 대통령,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정상회담을 갖고 확전 방지책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격 순방을 통해 첫째, 가자 지구 남부에 세이프존을 구축해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전기와 식량, 식수, 연료 등을 다시 공급해 인도적 재앙도 막는 방안을 매듭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봉쇄를 풀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대피를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한 육해공 전방위 가자 침공 작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대규모 점령 작전은 공개적으로 말리고 있으며 지상작전도 하마스 지도부 제거나 전투력 박탈을 겨냥한 기습작전 위주로 치고 빠지기식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레바논과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히즈볼라와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이 개입해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막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6만 5천 명의 전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로켓포와 미사일을 무려 13만 개 내지 15만 개를 조준하고 있어 이들이 개입할 경우 미국도 좌시할 수 없게 되고 이란의 개입으로 이어져 확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의 지둥해 배치를 연장하고 두 번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이번 주에 도착시키게 되며 이들 항모들은 크루즈 미사일, 핵공격까지 능력을 갖춘 구축함들을 10여 척 가까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어 미 해병 신속대항군 2,000명에게 중동 지역 출동 대기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있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9월에도 0.7% 증가하는 호성적을 기록해 미국 경제 불경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석 달 동안 매달 0.8%씩 소매 매출이 늘고 있어 전년보다는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정세 불안, 경제 불안에도 지갑을 변함없이 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9월에도 전달보다 0.7%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3.8% 늘어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상향 수정된 7월과 8월의 소매 판매 증가율 0.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특히 경제 분석가들은 소비 냉각으로 9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웃돈,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에서 잡화점의 판매가 전달보다 3%나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1.1% 늘어 호조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도 전달보다 1% 늘어났습니다. 주유소 판매는 0.9% 늘었고 식당과 술집 판매도 0.9% 증가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비롯한 식료품점의 판매는 0.4%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자제품과 의류의 판매는 전달보다 각 0.8%씩 줄어들어 희비가 갈렸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 국민들이 돈을 쓰는 소비 지출 가운데 서비스 지출을 제외한 상품 구입한 금액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무려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돌고 서비스 지출까지 늘어나 미 국민들의 전체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미국 경제 전반이 불경기를 피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수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의 GDP는 1분기에 2.2%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2.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2.1%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를 기록할 것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을 달성한다면 올해에는 보다 뚜렷하게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하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분기 선거자금 모금에서 7,100만 달러를 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450만 달러를 비롯해 공화당 라이벌들을 압도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중에 현금으로 9,1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어 선거 실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750만 달러 등 공화당 주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에서는 여론 지지율과 함께 선거 자금으로 당락을 거의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사실상의 무경선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치열한 경선을 거쳐 리턴 매치하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에서 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거 자금 모금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자금으로 7,10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2분기와 비슷한 모금 규모이지만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자들은 2분기에 전체에서 33%를 차지했으나 3분기에는 49%로 크게 늘어났다고 바이든 캠페인 본부는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모금한 3분기에 7,100만 달러는 공화당 라이벌들의 모금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석 달 동안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5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과 약 3배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분기에 1,51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혀 두 후보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규모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전을 사실상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지 않아 10월을 시작하며 수중에 9,100만 달러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수중에 3,7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중의 현금 보유에서도 2배 반이나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 등 정치행동위원회가 별도로 거액을 모금하고 있으나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선거자금 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3분기에 모금한 1,510만 달러의 거의 대부분인 1,060만 달러나 경선 비용으로 지출해 거의 들어오는 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 측은 10월을 시작하며 수중에 1,23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개인 기부 한도를 고려하면 그중 500만 달러만 경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8%대 13%로 드산티스 주지사를 1년 이상 압도하고 있고 선거 자금에서도 약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자동차 도둑이 극성을 부리며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지만 체포는 거의 못해 10건당 1건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물론 도난 차량을 모르고 샀다가 등록 과정에서 밝혀지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도둑과 강탈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범인 체포와 사건 해결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100만 대나 자동차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미 전역에서는 100만 대 가까이 자동차들이 도난당해 전년보다 8.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도둑들 가운데 사법당국에 체포된 범인들은 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무기 등으로 위협하여 자동차를 강탈해간 사건들도 지난 한 해 8.1%나 증가했는데 90%는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지니고 2~3명이 함께 위협해 자동차를 강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도둑 또는 강탈범으로 체포된 7만 명 중에 2천여 명은 체포 당시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도둑이나 강탈 사건은 2017년에 비해 5년간 평균 77%나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도둑 또는 강탈이 기승을 부리는 대도시들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폭증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지난 5년간 자동차 도난이나 강탈이 가장 많은 204%, 3배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30%, 시카고에서는 108% 증가해 2배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달라스의 자동차 도난은 5년간 62%, 로스앤젤레스는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볼티모어에서의 자동차 도난은 5년 전에 비해 3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도둑이나 강탈범을 체포해 사건을 해결하는 비율은 10건당 1건에 그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도둑이나 강탈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12개 대도시들에서 사건 해결률은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잡고 있는 뉴욕시의 사건 해결률이 14%이고 로스앤젤레스는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급증한 덴버에선 사건 해결률이 9%에 불과하고 시카고는 5%, 달라스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도둑맞거나 강탈당한 차주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고 도난 차량을 산 사람들이 장기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데도 값싼 가격만 보고 도난 차량을 구입했다가 DMV에서 등록하려다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해당 차량을 몰 수 없게 되고 사건 해결 시까지 주차해 놓고 있어야 하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건 해결률이 10건당 1건에 불과해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있어 도난 차량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갈수록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새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 이탈해 짐 조던 하원의장 선출이 실패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는 반대파를 50명에서 20명으로 많이 줄였으나 4~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합해 과반 득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하원의 내용으로 새 하원의장 선출이 겉돌고 있는 진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동료 의원들에 의해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물러난 후 첫 번째 후보로 지명됐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가 과반 득표가 어렵게 되자 자진 사퇴했고 두 번째 후보로 뽑힌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도 1차 투표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새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200표에 그쳤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가 212표로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나 이탈하는 바람에 과반수인 217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Of which the Honorable Jim Jordan of the state of Ohio has received 200 votes. No person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votes cast by surname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은 짐 조던에 반대하기 위해 중도 사퇴한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의 7표, 불명예 퇴진한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6표를 던지는 등 당론에서 이탈해 짐 조던 하원의장 선출을 가로막았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당초 공개 반대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5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였으나 4-5명 아래로 더 줄여야 하원의장에 추정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올 1월과 마찬가지로 217표를 얻어 새 하원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휴회와 호명 투표를 계속하게 됩니다. 17일 중에 최종 선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날짜를 넘겨가며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올 1월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은 무려 15번째 투표에서 과반 지지에 도달해 하원의장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화당 하원 내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엔도스, 즉 공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하원 내에 더 숫자가 많은 정통 보수파들 중에 짐 조던 하원의장 아래서 지나친 보수 강경책으로 당파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시하며 이탈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짐 조던 반대파들 20명은 대체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을 내쫓고 스티브 스칼리스 후보도 가로막은 소수의 보수 강경파들에게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